일단 귀족 제거 가능 여부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8년 됐는데 보형물 제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제거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환자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귀족이 조금 넓은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좌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료가 뭔지는 뭐 지금 CT상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실리콘은 아닌 듯이 보여요. 고어텍스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실리콘이라면 조금 기존에 있던 그 귀족 보형물로 나온 실리콘이 아니라 조금 범위가 넓은,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크게 들어 있거든요. 이쪽은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요 위치 차이가 조금 있고요. 지금 오른쪽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왼쪽은 약간 옆으로 누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 느낌은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사진에서 보면 실리콘 보형물이 지금 두께가 꽤나 또 두껍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한 6mm 정도 돼요. 그래서 6mm 정도 되는 보형물이 양쪽에 들어 있는데 코 앞쪽까지 이렇게 되게 크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조금 환자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피부에서 볼 때 팔자가 좋아지려면 보형물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형물 들어있는 모습 보면은 약간 위쪽에 있죠. 그럼 여기에 있죠. 그럼 여기는 실제로 피부에서는 어딘가 보면 여기에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요 밑쪽으로 요렇게 있어야지 귀족 보형물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면 요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 너무 넓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제거는 편안하게 제거할 수 있고, 제가 갖고 있는 나사는 지금 국내 시판되는 모든 스크류를 제거할 수 드라이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피막 제거는 일반적으로 그 피부에 붙어 있는 피막은 제거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뼈에 붙어 있는 피막은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회복이 더 빠르거든요. 근데 피부에 있는 피막을 제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걸 제거를 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이 없어요. 피부 쪽 방향의 피막 제거하다가 피만 많이 나고 신경이 손상되거나 근육이 다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피막이라는 것 자체가 보형물이 사라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피부 쪽은 제거를 하지 않고 뼈 쪽 피막을 제거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CT 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올라온 가골들을 제거하면서 피막을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대 수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분류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뼈가 붙어 있어요. 위쪽에 아치 쪽도 붙어 있고 밑에도 붙어 있어요. 단지 이제 요 가운데가 여기가 좀 빈 건데, 뭐 이걸 광대 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뼈는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붙어 있고 붙어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고 플레이트 제거해도 상관없는 상태고요. 오른쪽도 보면은 이 위쪽이 붙어 있고 아래쪽 붙어 있고 중간중간 또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이고요. 또 아치 쪽도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분류압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핀 제거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재수술을 한다?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이 상황에서 재수술할 이유는 전혀 없고, 핀 제거하면서 요렇게 요런 부분 단차 있는 부분들 있죠. 요런 거나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는 정도? 요 정도 뭐 잘라내거나 갈아내는 거 정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갈아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조금 층지는 것들 갈아내는 거 정도 하는 거지, 뭐 그거 외에는 전혀 재수술을 고려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요런 데 층진 것들 있잖아요. 요런 데 조금 보기 싫을 수 있는데 요런 데만 살짝 이렇게 갈아내는 거 정도? 요거 정도 하는 거지, 뭐 이걸 다시 재졸고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얻어지는 거는 거의 없는데 괜히 위험성만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재수술은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분류압 아니다. 플레이트 제거해도 상관없다. 재수술은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윤곽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45도 역광대 비대칭 개선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도 비대칭을 갖고 비대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환자분이 갖고 계신 비대칭 자체가 이렇게 있는 비대칭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굴의 앞쪽은 이쪽이 튀어나와 있고 머리통 쪽 뒤쪽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 광대한다고 어떻게 바뀌겠어요? 사각턱 수술한다고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얼굴 축이 틀어진 건데.
이 얼굴 축이 틀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정도 갖고서 뭐 비대칭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오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굴에서 누가 비대칭을 그렇게 느끼겠어요. 그닥 비대칭은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고 뭐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걸 수술할 정도냐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 비대칭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각턱 수술하고서 울퉁불퉁한 게 좀 싫다하시는데 사실은 요 부분이 뒷정리가 좀 안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요 부분이 조금 뒷정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는 이런 수술은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모습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본인이 싫으면 할 수는 있지만 막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듬어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뭐가 바뀌겠어요? 지금 겉모습에서 차이 날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수술 후 입안이 막 말려 들어간 건지 뭐 입술이 불편하고 흉터도 불편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수술을 하면 할수록 그 입안 상처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수술을 해서 불편한 거지 뭐 그걸 한다고 다시 재수술한다고 입안 상처가 편안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은 자꾸 손대 가지고 본인이 더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얻을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그 찝찝함이나 조금 뭐 아쉬운 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수술을 반복하다 보면 불편함만 계속해서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턱은 뭐 원하면 할 수는 있지만 뭐 수술해서 편해지거나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 정도 갖고 울퉁불퉁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울퉁불퉁한 게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보이는 정도도 아니니 굳이 수술을 왜 하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할 거는 뭐 귀족 제거하는 거 정도 해볼 수 있겠고 플레이트 제거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절개 라인을 사용하니까요. 입안 절개를 하고요. 이쪽 구렛나루 만약에 조금 다듬기 원하신다면 이 구렛나루 앞쪽에 피부 절개 조금 해서 여기 갈아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술 후 사후 관리를 할 게 딱히 없어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상처 관리해 주는 게 다고요. 수술하고 나서 뭐 입안 상처 보고 그다음에 뭐 붓기 빠지는 거, 실밥 뽑는 건 2주면 뽑을 것 같고요. 이 얼굴 옆에 여기 두피 만약에 절개를 한다면 이건 한 일주일 정도의 실밥을 뽑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그렇게 많이 부을 수술도 아니고 뭐 사후 관리라고 할 것도 별로 없는 수술이어서 그냥 입안 청소 잘 하고 물로 잘 헹구고 시간 지나서 실밥 뽑아주면 뭐 특별하게 부작용 남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수술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막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귀족 수술 제거하고 나면은 뭐 여기 팔자 부분 꺼진 거나 또는 뭐 피가 조금 나서 이 뼈 다듬어 주면서 이 튀어나온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다듬으면서 피가 좀 나서 멍이 들 수 있다. 뭐 그 정도. 근데 멍이 들면 불편함이 좀 더 오래 가겠죠. 땡기는 느낌, 뭐 부은 느낌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수술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겪어야 되는 수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신경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신경이 노출된 데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뒤쪽에 여기가 신경이 조금 노출이 됐어요. 이거는 피질골절골하면서 생긴 부분인데 요거는 아마 막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꺼운 근육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이어서 뭐 건드린다고 해서 신경이 찌릿찌릿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거든요. 여기 얼굴에서 보면 여기인데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데는 요건 여기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은 뭐이 신경이 다쳤으리라고는 솔직히 보기 힘들고요. 다만 뭐 수술하면서 이 신경이 조금 당겨졌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CT로 보거나 제가 뭐 수술을 직접 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신경이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대학병원 신경과 가서 검사 받는 것밖에는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제거하는 거는 뭐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입안 부분 흉살 섬유화, 뭐 입안 땡김 이런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지 뭐 절개 부분이 잘못돼서 그럴 리는 만무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조금 예민하신 것도 있겠고 뭐 제 얘기를 하자면 전 20년 전에 사랑니 뽑고서 세반을 꼬맨 거 아직도 그 부분 불편해요.
그래서 괜히 음식 먹으면 거기에 음식 끼는 것 같고, 뭐 몸 컨디션 안 좋을 땐 거기 잇몸 붓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요. 저도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뭘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적응하시는 것도, 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